안녕하십니까. 입시건축론 정재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금 꽤나 많은 시간들을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곧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 많이 더워졌죠. 자, 여름방학. 우리 1학년 여름방학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요. 1학년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내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입 준비를 위한 여름방학 학습법, 요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1학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학기를 돌아보면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던 고등학교 생활과 닿죠. 3월 달 됐을 때 중학교와 다른 고등학교 생활을 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의외로 또 잘 만들어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한 학기를 쭉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가장 아쉬웠던 일이 무엇이고 또 가장 잘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학습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 학습에서 가장 잘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골라서 분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학습 안에서도 또 과목이 있죠. 그 과목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과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좀 많이 틀렸다거나 또는 분명히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나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요 네 가지 파트는 바로 학교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학기 초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수능은 꾸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 수능을 위한 여정을 한 학기 동안 잘 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름방학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자, 학예 전지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예 전지 훈련. 즉,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죠. 전지 훈련이란 말은 평상시에 훈련받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분위기도 바꾸고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학교 수업과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하는 이런 수업들은 학습들은 잠시 방학 동안에 멈추겠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니고 있는 스터디 카페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또는 자기 집에 있는 공부방에서의 책상 위 이런 부분이 이제 자기의 공부의 메인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학예 전지 훈련이라고 달아봤어요. 그럼 학예 전지 훈련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학교와 수업이라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학교를 등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50분짜리 수업을 들었어야 됐었죠. 그리고 관련된 숙제도 해야 되고 또 활동도 여러 가지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방학 동안 만큼은 잠시 멈춰진다라는 부분 따라서 학교와 수업을 떠나서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도래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학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절 없이 단기간에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방학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 학기는 어떻습니까? 학기 중에 내가 좀 뭔가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또는 중간고사를 본다거나 그럼 중간고사를 앞두고는 3주, 4주 전부터 또 내신을 위한 준비들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들이 중간중간에 단절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여름방학은 단절 없이 쭉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기간 동안에는 집중력 있고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학습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무리한 욕심 또는 그렇다고 너무 느슨해져서도 안 된다는 점은 또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여름방학 때 내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름방학은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뭔가요? 한 학기 동안 지쳐있는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학기처럼 많은 양의 시간들을 공부에 쏟아붓다 보면은 결국 이제 2학기에 체력이 방전돼서 2학기 학습이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의 그 장기간에 걸친 학습 플랜, 그 다음에 3년 동안에 걸친 그 학습 플랜들을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학 기간 동안에는 무리하기보다는 자기의 체력과 또 자기의 스케줄을 잘 맞춰가지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느슨해져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름방학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뭐 겨울방학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아침에 늦잠을 잔다거나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1시간, 2시간 또는 다음 날로 미룬다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느슨해지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 여름방학 만 한 5번 하면은 그냥 한 주가 지나가고 그 5번이 4번 지나면 방학이 끝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거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났네. 아유, 그래.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또 다음 날입니다. 늦게 일어났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리고 다시 또 월요일 날이 됐습니다. 하고 또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번 하면은 일주일이 가는 거고요. 이것이 4번 반복되면 한 달이 가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잘못 보낼 경우에 여름방학을 의미 없이 보내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생들이 잘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방학은 7월 중순 이후에 많은 학교들이 방학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방학 때 어디서 공부를 할 것인지, 집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스터디 카페를 갈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자습실을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정해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결국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기만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공부를 안 하는 거고 여기를 도착하면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 장소에 오면 나는 공부를 하는 거야 라는 것이 당연시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자에 한번 앉으면 3시간 이내에 절대로 의자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런 습관들을 들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3시간 동안 너무 막 집중력도 안 되고 좀 쑤시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잠시의 유희, 만화책 이런 거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약간의 내용들, 재밌는 거, 친구들 카톡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몰입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래서 5분, 10분 요 정도 중간중간 3시간에 공부를 하는 동안에 중간중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엉덩이를 의자에서 3시간 동안 절대로 떼지는 마십시오. 이게 습관이 되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취업 준비를 하고 경우에 따라 고시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좋은 습관들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공부들을 많이 해야 되느냐? 수학, 영어 중심의 학습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많이 강조드리고 수학도 부족했던 부분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수학입니다.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독서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어, 독서, 산책, 수학, 영어, 독서, 산책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무슨 책을 읽느냐? 책을 읽는 것은 학기가 끝날 때쯤 돼서 교과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죠.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선생님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어떤 파트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와 관련된 추천 도서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어떤 선생님도 학생에게 거절하지 않고 당연히 좋은 책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름방학 때 잘 만들어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름방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엄청 중요합니다.
바로 고등학교 학습의 아주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 겨울방학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이 1학년 여름방학은 한 학기를 경험한 후의 방학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공부의 근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방학을 제대로 보내면 2년 반뒤의 방학. 무슨 방학이죠? 그렇죠. 대학교 때의 방학이죠. 2년 반 뒤 대학교 때의 방학생을 만끽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름방학 잘 보내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